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신대에서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치입니다. 시간의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못 해야 되는데 허겁지겁 뱉어버리고 말게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이 발제문의 제목은 고영근 목사와 강경진 목사의 민주주의 이해에 대한 비교 연구. 고영근 목사님을 연구하는데 둥근의식의 황경진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게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발제문의 첫 기획은 국민연구소하고 그래서 기획을 해서 고영근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고영근 목사님의 그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바로 민주주의가 아닐까. 특히 고영근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부흥사님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부흥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도 있지만, 그러나 연구의 대상으로 봤을 때 고영근 목사님의 키워드는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영근 목사님의 민주주의 이해를 들여다봤는데, 너무나 재밌게도 거기서 한경직 목사님이 나오더라.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영근 목사님의 연구도 이 모민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연구가 일어나고 책도 한 번 아까 우리 장로님께 책을 소개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런 연구도 있고,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연구소가 별도로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고영근 목사님하고 한경진 목사님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 연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문은 고영근 목사님의 민주주의 정신을 분석함을 기초로 하면서 한경진 목사님의 민주주의 이해가 어떻게 같은지, 대부분은 같은데 한두 가지가 다른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발제문의 연구는 고영근의 민족에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집 1집인 건국과 기독교, 그리고 10집인 민주국가의 정신적 기초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주로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고영근 목사님의 민주주의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근 목사님의 민주주의 이해는 네 가지 단어로 말하죠. 자유, 정의, 평등, 인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고영근 목사님에게서는 자유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고영근 목사님의 민주주의에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민주주의가 이런 내용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유에 있어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민중을 죄에서 해방하고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의 개념이 총 7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문화적 자유, 사회적 자유, 종교적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이거를 짤막하게 살펴보면, 개인적 자유하고 양심의 자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목사님에게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는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참정권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는 거주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자유를 논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누구나 학문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화적 자유가 아마도 이러한 문화적 자유를 외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한국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그게 산업화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때 이런 문화적 자유를 논하는 외쳤던 고영동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랬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회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는 사회가 언론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 등의 자유를 사회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자유, 종교적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이지만은 정부는 국민이 믿고자 하는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되며 믿기 싫은 종교를 억지로 믿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영동 목사님의 민주주의 4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두 번째가 정의도 로마서를 인용하면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를 생각하셨습니다. 고영동 목사님에게서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정의, 경제적 정의, 문화적 정의, 사회적 정의, 그리고 종교적 정의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가 중요하다.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 충돌하였을 경우, 이해가 상충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유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자유를 억누르고 짓밟는 것은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정의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집권해야 한다. 그다음 경제적 정의는 나 혼자만이 자세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공생 공영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정의는 자유로운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학문, 예술, 교육을 상품의 도구로 전락시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화적 자유를 누리는데 그 문화적 자유가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문화적 자유는 인류 전체와 공동체의 복리 정진에 도모해야 된다. 정의롭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정의라고 말씀하시고 사회적 정의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인류의 공생 공행의 원리가 정의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권력이나 자본이나 군대의 미력으로 정의를 복종시켜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정의는 종교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평등을 말씀하십니다. 평등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끼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 비니라라는 마지막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악인과 의인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평등하게 대우하시는데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은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문화적 평등, 사회적 평등, 종교적인 평등으로 분류하여 역설하고 있는데 정치적 평등은 앞에서 말하는 정치적 자유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경제적 평등은 아까 경제적 정의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십니다. 공생공영. 그런데 이 공생공영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의 공산당 방식으로 총칼로 공생공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문화적 평등은 교육에 받을 권리가 동등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시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평등은 법률적 평등입니다.
아마 고영국 목사님이 오늘날 살아계셨다면 지금 현 상황을 가장 통탄할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평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평등은 종교의 자유와 거의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민주주의에서 강조하시는 네 번째 개념이 인권입니다. 고영국 목사님은 또한 성경을 인용해서 인권의 정당성을 성경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26에서 28절에서는 말씀의 기초에서 이마로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시면서 인간의 권리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문 전부를 그대로 싣고 그 인권 선언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회, 그 사회가 정의로 인권이 있는 사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환경주의의 민주주의에는 건국과 기독교 그리고 민주국가의 정치적 기초라고 하는 것에서 추려서 볼 수가 있는데요. 환경주의 목사님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개인의 인격의 존중, 그리고 개인의 자유, 그리고 만인의 평등, 그리고 여기에서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질서와 법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국민의 도덕적 평등, 5가지입니다. 먼저 앞서 3가지를 살펴보면 개인의 존중,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평등,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등이다라고 강경주 목사님은 주장을 하십니다. 먼저 개인의 존중에 대해서 문제를 정리하면 강경주 목사님은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자유의 삶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그 땅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링컨 대통령의 말이지만 우리가 말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신념화되어졌던 특히 존 낙스에 의해서 신념화되어졌던 것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전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교진 목사님이 개인의 존재의 관념을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고영국 목사님과 굉장히 비슷하고 다음으로 민주주의에서 평등관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평등관념은 기회의 평등, 그 다음에 법 앞에서의 평등, 그 다음에 평등한 권리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서는 자유관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넷째로는 질서와 법에 대한 존중, 5째로 국민의 도덕적 품격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국민의 도덕적 품격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게 인간의 인격이 개조가 되어야 되는데 뭘로 개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단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건 바로 기독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영국 목사님하고 한경주 목사님의 민주주의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의 첫째는 고영국 목사님, 한경주 목사님 동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국가에 대한 신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공에 대한 신념이 조금 더 확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영국 목사님의 경우 세계 인류가 6,000년 역사에 걸쳐 지금까지 경험한 정치제도 중에 제일 좋은 제도는 민주주의라고 판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교훈을 종합해보면 기독교는 민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민중본의로 역사하셨고 결단코 특권층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경우도 옛 나라가 없어진 지 이미 40년 새 나라가 건설되는 이 시기에
이 세 나라의 정신적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3천만의 중대 관심사입니다. 이 세 나라의 정신적 기초를 반드시 기독교가 되어야 하겠고 또 필연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 세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분 다 방송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경진 목사님하고 고영동 목사님 이 두 분이 민주국가의 구성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준법 정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도덕적 한약을 민주주의 근간으로 두 분 다 똑같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민주주의 구성 요소로서 고영동 목사님은 네 가지 개념을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국민윤리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대목에서는 똑같이 준법 정신 그리고 개개인의 도덕적 함양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영동 목사님은 위대한 국민정신 창조를 역설하시면서 정의로운 국민이 될 것과 성실한 국민, 창조하는 국민, 협동하는 국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도덕적 함양을 강조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조국을 위대한 나라로 번영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국민성을 소유하게 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참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려면 민주 국민으로 손색이 없는 국민성을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견고하듯이 반석같이 확고한 국민성 위에 나라를 건설해야만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분의 공통점을 이제 살펴보면 대부분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근거를 뒀는데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고영동 목사님은 성경의 경우를 민본주의, 민본이라고 하는 건 민중본이라고 민중본의를 민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민본주의라고 지적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은 어디까지나 민중본의로 역사하시고 결단코 첫 번째를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경우에도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보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어야 하리라는 하나님께서 민중을 적자같이 사랑하신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지소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민중을 사랑한 모범적인 정치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이야기고 또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희에게서 밀림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소물이 많고 재앙이 있다고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민중을 이처럼 사랑하고 아껴서 악한 정치인의 폭정을 경계하고 민중본의의 정치를 하라고 당부하고 역설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영동 목사가 말하는 민주주의 정신은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다름 아닌 민중본의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민중본의의 정신이 오늘날 민주주의 정신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고영동 목사님은 한경진 목사의 민주주의 관념과는 다르게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가면서 보면서 고영동 목사와 한경진 목사의 민주주의에는 그 내용에서도 거의 일치할 뿐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도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 발제본에서 느끼는 아쉬움은 고영동 목사와 한경진 목사의 민주주의 이해의 그 흡사함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이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교회사적
도처를 미처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따른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고영국 목사의 삶과 한경진 목사의 삶의 차이는 대부분이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두 목사님은 민주주의의 대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강조와 정의라고 하는 정신의 가미 여부이지 않을까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에 대한 연구자 체계에 많은 토론 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현성호 박사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호입니다. 네, 평가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을 비교하는 게 저도 처음에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나니까 꽤 잘 뽑힌 두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의 비교라는 게 거의 흡사한데 한두 가지가 다를 때 그 비교가 잘 드러날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많이 설득력 있게 이렇게 두 분이 비슷하다는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고영근 목사님의 글은 1982년에 출판된 것이고 그 한경진 목사님 거는 이제 68년에 출판된 거라서 이제 말 그대로 유신체제가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글들이다 보니까 이제 유신체제 이후에 한경진 목사님의 글과 같이 비교를 하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비교하면 한경진 목사님을 좀 디스하게 되게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품격을 여전히 잘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문헌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 두 분을 좀 놓고 비교하자면 한경진 목사님은 좀 도덕적인 중산층 지식인 같아 보였고요. 고영근 목사님은 좀 투쟁적인 민중 지식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차이가 민주권위와 정의의 강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도덕적인 중산층으로서 자선 사업과 교육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기셨고 고영근 목사님은 사회정의, 민주화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교수님의 덕분에 고영근 목사님 좀 더 잘 리드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분의 공통점으로 보이는 것도 좀 잘기 쪽에서 보면 차이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로도 얘기하면 모두가 한국 사회 모두가 민주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도 민주주의 얘기하고, 예, 정의당도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민주주의가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도 민주주의 강조하시고 고영근 목사님도 민주주의를 강조하시는데 이 민주주의가 같은 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정의가 있느냐 없냐 차이는 너무나도 크니까요. 예. 그래서 고영근 목사님은 개인의 자유를 정의가 개인의 자유의 한계로 작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반면에 한경진 목사님은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품격, 개개인의 어떤 도덕적 성품 거기에 많이 기대고 계시고 법에 의한 평등, 예, 법 앞에서 평등, 법치 읽기에 강조점이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경진 목사님은 서구적인 인권 이해가 굉장히 잘 드러나 보이시고 고영근 목사님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들에서 주로 얘기됐었던 연대적 권리로서의 인권 이해가 좀 더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두 분 사이에서도 분명히 좀 다른 차원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 다음에 반공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는 건가? 이 두 분, 적어도 이 두 분이라고 생각하면 한국 반공주의에 아주 과격한 반공주의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고영근 목사님은 인민군에 계시다가 탈영해서 남한으로 넘어오셔서 반공포로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한경진 목사님은 이제 영락교회를 만드시면서 그 반공 세력의 중심이었던 청년회도 뒤에서 이제 많이 격려하셨던 분이시기도 해서 이런 분들에게 민주주의와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반공, 인권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서